네, 상수도 간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가 위성 문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수도 간의 교체가 시급하지만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일이어서 교체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상수도 간 노후에 따른 누수가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1년에 만들어서 공급하는 수돗물의 양이 60억 2,900만 톤입니다. 그런데 이 수돗물 가운데 최종 소비자한테 도달하지 않고 중간에 누수되는 새 나가는 수돗물은 6억 2,600만 톤인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한 10.4%의 누수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억 2,600만 톤이라면 언뜻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은 주암댐 2개 규모의 물이 흙 속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본이 누수율이 4.5%고요. 독일이 7%인 것과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누수율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수돗물이 샌다는 거는 역시 상수도관이 좀 노후화됐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주철관 그 수도관 같은 경우에 5년이 지나면은 녹이 슬기 시작하고 10년이 지나면 누수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년 지나면은 대략 노후 수도관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관의 총 길이는 17만 9,160km입니다. 이 중에서 20%가 넘는 4만 km가 현재 20년이 넘는 노후 수도관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후 수도관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체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수도관의 교체율은 1년에 0.9%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순서대로 잘 교체를 해도 올해 설치한 수도관을 바꾸는데 111년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 선진국이 대략 한 2% 정도 교체율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50년 사용하고 바꾸는데 우리는 111년을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 누수가 생긴다는 얘기는 다른 유해 물질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누수에 따른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뭔가 하면 수도관에 구멍이 나서 물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그 구멍으로 나쁜 물질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싱크홀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에 싱크홀이 생기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우리 그 송파에 생겼던 것처럼 큰 구조물을 지을 때 지하수의 흐름이 변경되면서 그 지하수를 따라서 흙이 빠져나가가지고 싱크홀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이 누수를 통해서 물길이 생기게 됩니다. 별거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누수가 생기다가 보면 도심지의 사실 싱크홀은 상당 부분이 상수도의 누수 때문이다. 이렇게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새는 뭐 상수도관들 좀 다 없애버리고 다 새 걸로 교체하면 좋겠는데 이게 돈이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녹이 슬지 않는 수도관, 예를 들자면은 구리, 황동 수도관을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후화된 수도관에 에폭시 수지 코팅을 합니다만은 이거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구리 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황녹이라는 녹이 생깁니다. 청록, 그러니까 푸른색 녹이 생기는데 이게 몸에 들어가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물질입니다. 그리고 또 에폭시 수지 코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환경부에서 이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논란이 워낙 많습니다. 뭔가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에폭시 수지라는 것 자체가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 발암 물질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스페놀 A가 고온에서 용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저온에서도 미량이 용출되고 수돗물처럼 계속 먹게 된다면은 몸에 해롭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에폭시 수지가 코팅된 수도관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수병을 에폭시 수지로 만들어서 그 물을 마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수돗물이라는 거는 압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생수병을 마시는 게 아니고 에폭시 수지로 생수병을 만들어서 막 흔들어가지고 마시는 겁니다. 이게 몸에 좋을지 안 좋을지는 환경부에서 아무리 괜찮다고 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한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특허를 가지고 에폭시 수지도 안 하고 동관을 사용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다는 뜻은 수도관을 교체하지 않고 건강에 좋은 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자체가 뭐 세상에 없는 기술이 아니고요. 옛날에도 그 수중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를 했을 때 녹이 안 슬게 하려고 그러면은 아연 덩어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화학적으로 아연에서 전자가 나와가지고 전자가 나오게 되면 산화 처리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갖다가 제품화시켜서 수도관 사이에 이염새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겁니다. 이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그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양쪽에 이제 이렇게 파이프가 있는데 이 파이프를 가운데를 자르고 스케일 부스타를 연결하면은 설치 전에는 이렇게 물때라든가 녹이라든가 스케일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형성되는데 스케일 부스타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후에는 스케일 물때가 제거되고 녹은 이제 마그네타이트로 까맣게 이제 변환돼서 여기 안착이 됩니다. 안착이 돼서 이 누수가 안에서부터 이렇게 바깥쪽으로 누수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을 교체하지 않고도 이 배관 수명을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수질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마그네타이트라고 하면은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알 겁니다. 그 총열에 사용되는 쇠 안 부분이 마그네타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그네타이트가 뭔가 하면은 좀 어렵게 화학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화철 그러면은 Fe2O3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에 산소가 붙은 건데 마그네타이트는 Fe3O4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가 가지고 산화철 자체를 마그네타이트로 바꿔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막 화면에서 보신 거는 이게 보기 쉽게 모형으로 돼 있는데 예. 실제로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효과가 어떤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지금 이 왼쪽의 화면이 설치하기 전에 예.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관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녹이라든가 스케일이라고 하는 물때, 네. 물때는 우리가 어디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가 하면 왜 수세식 변기에 물통 부분을 열면 누렇게 끼는 그렇죠. 거 있죠. 예. 그게 물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때가 설치하고 지금 9개월 지난 건데 없어지면서 까맣게 붙어 있는 부분이 마그네타이트로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아까 화면을 통해서 봤던 특수 장치를 달아서 뭐 좀 잘된 적용된 사례를 좀 효과를 본 사례를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 얘기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 중에 둔천중 아파트가 그 아현도 강간인데 거의 25년 차까지 버티다 보니까 교체를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24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채 10억도 들지 않고 지금 34년째 지금 사용을 되고 있는데 누수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수도관의 문제가 우리가 수도관만 생각을 합니다만은 건물 내부의 배관들이 지나갈 경우에 건물 수명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예. 수도관 자체 그러니까 배관 자체의 부식을 막아주기 때문에 건물의 수명도 연장을 시켜주고 그래서 대규모 공장이나 건물들에서 이 제품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뭐 기술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기술이 국내 기술입니까, 텀치터? 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원리 자체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무슨 희생 양극 방식인가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 자체를 제품화시킨 거는 이 회사 사장이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 기술진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한 것이고 예. 지금 현재는 그 기술의 100%를 이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 그 중소기업 사장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성공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참 막무가내구나. 참 정말 무대뽀. 이 무대뽀로 진짜로 무대뽀란 말 자체는 방송에서 안 씁니다만은 사업을 했구나라고 네. 느끼지만 이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뭔가 하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무작정 무일푼으로 아무런 연고도 없는 독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술을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고생 과정은 어느 누구도 아마 설명하기가 참 힘들 겁니다. 그래서 30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집사람을 독일로 불러들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그러는데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 독일 그 디셀도르프의 그 원룸에서 이제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집사람이 와서 보더만은 결혼하기 전에 얘기는 뭐 잠깐 들었지만은 정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상상을 전혀 못할 일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돈 한 푼 없이 이 원룸에다가 또 다른 사람 쓰는 사무실을 책상 하나 전화기 하나만 딱 갖다 놓고 사업을 한다고 하니 정말 이 집을 나가가지고 한 새벽 한 5시까지 집을 안 들어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고생을 많이 시킨 그런 좀 미안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상수도와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수질에 대해서 크게 매료가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질이 세계 어느 곳보다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 자기는 물과 관련된 사업만 하겠다 이렇게 모토를 정했다 그러는데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물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 이유는 그 하강암층이 우리나라는 두텁고 그 하강암층은 우리
사람 인체 세포 내에 구성되어 있는 그런 비율로 미네랄 구성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나중에는 세계적인 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연 그대로의 물을요. 그 물을 미네랄을 어떻게 그대로 살려주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열악한 환경 지역에서 어떤 그 물을 먹을 때 역시 그 방사능 물질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유해성을 걸러내고 미네랄을 살려내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네,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정수기가 농촌 지역에서 지하수를 뽑아서 물을 먹더라도 이 정수기를 통과하면 좋은 성분은 있고 나쁜 성분은 없어지는 그런 이제 정수기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을 가지고 채소를 키우는 것. 그러니까 좋은 물을 가지고 채소를 키웠을 때 그 채소가 어떤 성분을 갖는지, 특히 게르마늄과 같은 그런 원소를 이용을 해서 상추도 재배를 하고 지금 그런 실험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네. 정말 물이 건강이랑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비싼 물, 좋은 물에 대한 수요도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비하면은 물에 대한 연구는 참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물이 얼마나 중요하다, 건강에 직결돼 있다는 얘기는 뭐 제가 안 하더라도 뭐 누구나 다 잘 아는 문제입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의 물에 대해서 권위 있는 어떤 연구기관이나 학자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다 이런 지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도관에 에폭시 코팅을 하는 것 자체가 논란은 되고 있지만 환경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서서 이게 정말 괜찮은 거다라든가 아니면 안 된다, 바꿔야 된다라든가 하는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논란만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지금 아마 많은 가정에서 역삼투압 정수기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역삼투압 정수기라는 것 자체는 물을 모든 물질을 다 빼내고 일종의 증류수를 마시는 거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네랄이 포함이 안 된 증류수를 마시는 거는 독과 같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대기업들이 대규모 물 연구진들을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자신들의 제품을 위한 거지 우리나라 물이 왜 좋은지, 그리고 우리나라 장수촌 가보면 항상 약수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장수촌 약수가 좋은 물인지 이런 데 대한 연구가 너무 일천하다는 것 자체가 좋은 물을 가진 민족으로서 좀 아쉽다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좋은 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